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권의 혼술 1월 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오늘 모처럼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법정 휴식 기간이 있었죠. 휴정 기간이 끝나서 모든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대장동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묶여있는 재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인데 이 재판장이 바로 김동현이죠. 부장판사 김동현.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도 맡고 있었는데 1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무죄를 내려준 그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이 형사합의 33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일절 응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만 법정에서 말을 하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 오늘 질문들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 처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은 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가?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재판 보이콧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재명은 무조건 이 사건은 오래 걸리지만 대장동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력,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그 공직선거법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금 2심이 최대의 그 목전에 와 있는 이재명의 목전에 눈앞에 바로 와 있는 위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이것은 2심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거법 2심과 또 위정교사 2심 어처구니 없는 김동연이 위정교사 1심에서 무죄를 내린 그 위정교사 2심까지 그 기자들이 같이 물어보는 거죠.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은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응답. 또 기자들이 재판이 공전하면서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판이 다 지금 지연수를 쓰고 있죠. 2심 재판, 법원의 그 재판 기록 같은 것도 받지 않고 뭐 폐문부재 이렇게 피하다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까스로 전달을 했고 또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줄 때까지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다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23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죠.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침묵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이제 그 공직선거법 2심 시작이 됩니다. 23일 날인데 이재명도 시간을 끌다가 이제 더 이상 끌 수가 없으니까 변호인을 2사람을 선임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 전에 국선 변호인을 배당을 받았죠.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시간 끌기 위해서.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 가운데 한두 번 정도 재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선 변호인이 들어와서 재판 사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면서 또 시간을 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사선 변호인을 왜 그러냐면은 오늘까지 이 항소 이유서 같은 것을 써서 내야 되는데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 그걸 할 수가 없죠. 국선 변호인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이 빠질 텐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건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그 재판을 해 나가야 될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사선 변호인이 바로 이제 투입되는 국선 변호인은 끌 만큼 끌었죠. 자,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 이게 최대 목표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현재의 심리를 지금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빨리 끝내서 파면을 시키는 게 목적이죠, 이재명은.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심지어 헌재에서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라고 그전에는 적어냈던 내란죄를 심리를 하지 말자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 일종의 극약 처방까지 하면서 이재명은 헌재 심리를 빨리 당기려고 하고 본인에 대한 2심, 이제 대법원도 아니고 2심만 나도 이 선거에서 절대 불리해지니까 2심을 아예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해서 조기 대선 이후로까지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2심은 시작이 됐죠. 자,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국선 변호인 꼼수는 일단 접었습니다. 자, 약효가 다 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국선 변호인은 이렇게 되면은 취소가 되어 있는데 이찬진 지금 확인된 것이 이재명이 선임한 변호사가 2명인데 그 공직선거법 2심입니다. 이찬진 사법연수원 18기 그리고 위대훈 사법연수원 21기 두 변호사를 일단 선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선임계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뒤를 돌봐줄 변호사들 쫙 있겠죠. 이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소속 이찬진 그리고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두 사람인데 어제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부장판사, 이해설 부장판사, 정재호 부장판사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변호인 선임계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이죠. 어제가 시한이죠. 그래서 이 항소이유서를 오늘이 시한입니다. 오늘 하루 앞두고 어제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같이 제출을 했다. 끝까지 채웠죠. 어쨌든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도 끝까지 채웠는데 이찬진은 변호인으로 나선 이찬진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 그리고 민변 출신입니다. 좌파 성향의 변호사죠. 민변 출신이고 지금 이재명의 재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2억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하죠. 이것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이 또 여기에 재판 법관 기피 신청을 내가지고 또 심리하는 기간 한 2달 또 벌었죠. 그 재판의 변호인을 또 한 2달 벌었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또 당겨가지고 이쪽에서 쓰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추가로 선임을 했죠. 이 법원이 작년 12월 9일 그리고 11일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속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은 받지 않았죠. 그리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12월 18일 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을 했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써내야 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이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선 변호인은 시간 끌기용 버리는 카드였죠. 뭐 다 알고 있었죠. 버리는 카드 빼고 이제 이 재판을 마냥 끌 수는 없으니까 마냥 끌면은 재판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기세 등등하다고 해도 1심은 작년 1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을 날아가고 선거에 출마도 하지 못하고 또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에서 보존받은 거 대선 때 토해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2심이 나기 전에 이것을 그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해서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작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심에서 2가지가 쟁점이었죠. 하나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 4단계 용도 상황을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 선거 때 거짓말한 거.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게 기소가 됐고 또 하나는 김문기 씨 몰랐다. 왜? 김문기 씨를 알았다고 하면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되니까 몰랐다고 끝까지 우긴 점. 이 2가지인데 그때 1심 법원은 이 백현동 사건은 그냥 유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죄죠. 백현동 사건은 브로커 김인섭 씨가 별도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브로커의
김인섭이라는 브로커에 의해서 용도가 4단계에 상향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말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2심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검찰도 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항소가 먹히면은 이재명의 2심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지만은 2심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또 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심에서. 왜 그러냐면은 백현동은 유죄를 인정을 하고 고 김문기 씨 몰랐다 부분은 부분적으로 유죄, 무죄로 나눴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 호주, 뉴질랜드 가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을 했고 다만 이재명이 계속 그 김문기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나중에 기소가 되고 나서 알았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 그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를 했었죠. 그런데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항소장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검찰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와 사적, 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마치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본인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한 거짓말임이 명백하니까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짓말이니까는 유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항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 항소장에.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은 2심에서 받아들여지면은 이재명의 형량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이 정치적 명운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쪽으로 갈지, 과연 이재명의 나라가 이재명 천하가 될 것인지, 자, 그 부분, 그 이재명의 천하가 되면은 상당히 큰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재판도 나머지 또 그 4개 재판이 더 있죠. 위정교사 2심도 있고 나머지 1심하고는 3개.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그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그 방향을 결정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2심 그 서울고법재판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에 대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하고 그 시기도 633 원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부분에 감시의 눈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